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 첫 소망의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지난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2025년 새해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억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또 다른 도약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2025년 새해 첫 방송, 국악 감사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의 칼럼. 최고의 선물을 통해 선물에 대해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엔 비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둘기는 순결, 성스러움, 평화 등 긍정적인 의미로 두루 사용됩니다. 필자가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비둘기 한 쌍입니다. 사기로 만든 비둘기여서 값이라고 해봤자 요즘 돈으로 $20 조금 넘을 듯 싶습니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비둘기 선물을 받은 지가 올해로 꼭 45년입니다. 그러니 비둘기가 제 이민 생활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리고 묵묵히 지켜본 셈입니다. 사무실에서도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이 비둘기 세트를 진열해놔 매일 최소 한 차례는 눈을 맞추게 됩니다. 가끔 속이 상할 때는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애써 도와줬는데 뒤에서 내 험담을 늘어놓다니 하고 쳐다보면 어느새 비둘기가 물고 있는 초록색 잎사귀가 크게 다가옵니다. 아 그렇지. 모두 내 탓인데 지금 남을 원망하고 있네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기도 합니다.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와 평화의 메신저인 비둘기가 나를 나무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아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화는 남을 미워하거나 탓할 때 깨진다는 것을 이 비둘기 한 쌍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남들에겐 하찮은 장식품 정도로 보일 테지만 내겐 비둘기 한 쌍이 값으로 따지지 못할 만큼의 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래서 나에게 성탄절 선물로 비둘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아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택배로 보내거나 심지어 백화점 선물 카드를 우송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카드 금액에 맞춰 갖고 싶은 선물을 알아서 고르라는 것이어서 때로는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전엔 값을 떠나 고마움이 가득 담긴 선물을 했는데 세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푸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받아서 고맙고 줘서 흐뭇한 그런 선물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던 나눔의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금으로 내고 그 영수증을 대신 선물로 보내자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주변엔 한인단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나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구호기관 등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돌잔치, 칠순잔치 등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값진 날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날 나눔의 선물을 하면 더욱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돌잔치에 금반지 대신 나눔의 선물을 보낸다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영수증을 보관하며 이웃돕기에 힘쓰게 될 테니 얼마나 값진 선물이 될까요? 또한 아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 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느끼고 이루어진다는 평화. 45년 전 비둘기를 선물해 내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 친구가 새삼 고맙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노인 혈액암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 김대식 박사를 통해 혈액암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 등을 구성하는 조혈모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인해 조혈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고형암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혈액암인 백혈병은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이 자주 앓던 불치병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에서 호발하는 악성 질환입니다. 악성 림프종은 혈액암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다소 생소한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은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액암들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반면 진단이 지연되기 쉽고 치료가 어려워져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암은 다른 고형암처럼 덩어리 형태의 종괴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고 고령 환자의 경우 혈액암으로 인한 증상이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 실패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혈액암의 증상을 잘 이해하고 해당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진료를 받아 조기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증상들을 살펴보면 피로감,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반복적인 감염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백혈병의 경우에는 쉽게 멍이 들거나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하며 악성 림프종의 경우에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의 부위에 림프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발골수종의 경우 뼈의 통증이나 골절,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령의 경우 척추 압박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암의 치료는 암의 유형, 진행 정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치료 옵션에는 전통적인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표적 치료, 최근 발전하고 있는 면역 치료 요법 등이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처음 혈액암을 진단받게 되면 불치병이고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혈액암의 치료 과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안타까운 판단입니다. 과거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고통스러운 골수검사, 심한 구토와 통증을 유발하는 항암 치료 등을 강조하여 아주 괴로운 과정으로 그려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고 그조차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심한 구토, 통증,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항구토제, 진통제, 항생제 등의 보조 치료법들이 눈부시게 발전해 심한 불편감을 겪는 환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 과정은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강도를 조절하고 발생하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게 되므로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혈액암에서는 주로 특정 부위의 암세포를 제거하거나 골수 이식 전 환자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특정 부위에 집중되므로 항암화학 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덜하지만 피부 자극, 피로감, 삼킴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 이식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혈액암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병들어 있는 골수세포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고 건강한 조혈모세포, 골수세포를 주입하여 대체하는 방법으로 혈액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치료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 혈액암 환자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싶어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지고 있으며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의학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노인 혈액암 환자들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치료는 표적 치료 및 면역 치료 요법입니다. 기존에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항암제를 주입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암세포가 아닌 건강한 정상세포들도 같이 파괴되어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표적 치료는 특정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나 단백질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항암제를 이용해 암세포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악성 림프종 치료제인 리툭시맙 등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거나 변형시켜 암세포를 직접 효율적으로 공격하도록 유도합니다. 항암제와 같은 물질이 아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최근 이런 치료법을 통해 혈액암의 치료 성적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잘 견디지 못했던 노인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CAR-T 세포 치료나 이중항체 등의 면역 치료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비용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노인 혈액암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초기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혈액암들의 증상을 인지하고 해당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전문의 진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암은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아 노인들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표적치료, 면역치료 및 보조치료 기술들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 성적도 매우 향상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적절한 운동 및 영양 섭취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병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제야 내 뒤를 돌아보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이고 제목은 어떤 길을 닦으며 살아왔는가입니다. 인생은 길을 닦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길을 닦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길을 닦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남길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세계를 움직인 역사적인 인물 10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13세기에 200만 명밖에 안 되는 몽골 사람들을 이끌고 당시 세계를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비롯해서 인도, 중앙아시아, 카스피해를 넘어서 남러시아까지 정복을 하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무려 15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을 닦는 리더십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 길을 닦으면서 움직여 갔습니다. 사막을 통과하고 강을 통과하고 높은 산을 넘어가며 길을 닦았습니다. 이 길이 나중에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된 것이죠. 그 반면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길을 닦는 대신 성곽을 쌓았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진시황도 징기스칸 못지않게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나라의 첫 황제라고 해서 진시황이라고 부르게 되고 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차이나라는 영어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 진시황인데 그는 일평생 동안 성곽을 짓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유명한 성이 무슨 성인가요? 만리장성이죠.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축조물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지었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오래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15년 만에 한나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곽을 쌓고 자신들의 안위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돌궐종의 명장이었던 튀뉴쿠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몽골을 방문하시면은 울란바토르 교회에 그의 비문이 세워져 있고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길을 닦는 자는 흥할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야망을 쌓은 성곽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길을 닦는 자는 후대에 남길 유산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성곽을 쌓는 사람들, 또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길을 닦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후대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길을 닦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인생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당대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길을 닦으며 사는 자의 앞길에는 축복적인 열매가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길을 닦으며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준 인물이었습니다. 38년간의 방황을 청산하고 세례 시내를 건너가게 했으며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심어줌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세컨 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듀티라노미, 신명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말씀의 길을 닦아주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앞서간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게 축복된 길을 열기 위해 인생을 달려갔는데 오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곽을 쌓기 위한 삶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축복의 길을 닦으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시는 오늘이 2024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추구해 왔나요?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달려온 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축복된 길을 만들기 위해 걸어왔던 길인지.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닦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도 풍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멘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 새해 첫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시간이죠. 여러분의 한 해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따뜻한 응원과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